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님의 팔자를 풀어서 같이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의 간목입니다. 9월의 간목입니다. 구추 간목이다라고 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9월의 간목의 상황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상황이 어떨까요? 서리가 내리고 간목은 이미 기운이 쇠해 있습니다. 낙엽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낙차. 쇠락합니다. 그래서 물로서 임수와 개수로서 간목을 보호해야 됩니다. 목마른 나무, 힘없는 나무에 물보다 더욱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을까마는 9월의 끝자락의 간목이니까 곧 겨울이 옵니다. 추워요.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면 한심하죠. 한기가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심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9월 말에 간목에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무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온기인 정화로서 조후를 고르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술중에 정화가 있고 진중에 개수가 있어서 조우는 구비됐는데 암장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숨은 공이 있다. 조후에 공이 있다. 팔자가 이러할진데 명주가 어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엄밀한 일이 진행된다. 비밀스럽게 일이 진행된다. 공은 뭡니까? 성공을 뜻합니다. 성사를 뜻합니다. 어떤 목적사를 뜻하는데 그 목적사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격을 보고 정하는 겁니다. 자, 엄밀한 공이 됐든 숨은 공이 됐든 조후가 구비돼서 팔자 한번 편하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북이빈처는 격으로서 파악을 합니다. 간목이 술월에 나서 기본적으로 편제격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월지는 격인데 팔자의 좌표입니다. 방향타를 잡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집의 향, 좌향을 뜻합니다. 택향을 뜻하는데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좌표를 우리는 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주 팔자의 향배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사주 팔자로는 이 배를 인생이란 바다에 띄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할 것인가, 그 좌표가 바로 격인데 이 팔자는 편제이기 때문에 돈과 여인이죠. 돈과 여인에 대해서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제라는 좌표를 잡아놓고 시종일관 이 팔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를 하는 것은 그냥 의견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간목이 천간에 4개 떴지만 실령을 했습니다. 계절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중에 을목이 간목의 뿌리인데 술중에 신금으로부터 을신충을 당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진중의 개수는 진중의 무토와 술중의 무토가 합의돼서 스톱됐다. 그래서 간목은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힘이 없고, 통상 천간의 기운이 3이고 지지가 7이다라고 에너지를 책정을 해서 풀이를 하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에는 토가 강하다. 그래서 토다, 제다, 신약 사주다. 그러면 덕비 이재하는 운을 만나야 되거든요. 비견 운을 만나야 된다. 비견이 뭡니까? 목이죠. 목을 도와주는 수운도 좋다. 그래서 보니까 수목운으로 가서 팔자가 너무 잘 맞네. 야, 이거 팔자가 이래서 맞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팔자를 보기 전에 먼저 원명에서
그 명주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체를 알아야 돼, 체를. 저 부기 빈천을 정해놓고 한번 운을 대비해보자 이겁니다. 제다신약은 귀한 사주가 아닙니다. 부귀한 사주가 아니고 빈천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장군의 아들로서 대통령의 차남으로서 빈천하다 볼 수가 있습니까? 부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다신약 관법으로 보면 안 된다. 제다신약은 고아들이나 또 유복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조년극친합니다. 일찍 부친과 이별을 하든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친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가 굉장히 불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키우다가 힘들어서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타가 기식해서 거기서 외숙모 밥을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제다신약으로 보게 되면 잘못됐다. 자, 이런 풀이들을 많이 풀어서 올립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다신약이 더 신약이 되면 어떨까요? 1964년 9월입니다. 9월 17일 생이죠. 이때 한로절기가 9월 3일에 들었습니다. 3일부터 세게 되면 15일째죠. 자, 월지 술중에는 여기인 신금이 있고 중기인 정화가 있고 본기인 무토가 있는데 15일째는 이미 무토에 당도했다. 월율 분야로 볼 때 여기 와 있고 또 7대 3의 배당으로 볼 때 이미 토가 왕하다. 목은 뿌리가 잘리고 수의 원조도 없고 천간에 4개 있으면 뭐 하나. 그래서 이 사주는 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종재격 사주다. 그러면 부귀하네. 일단은 체는 맞았잖아요. 종재는 토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화토, 금이 왕이 순세고 목극토는 목, 그 다음에 수는 왕기 역세라 끌입니다. 그런데 수목운으로 가는 이번엔 운이 안 맞네요. 자, 이것도 틀렸죠. 자, 이제 타협을 해보자 이겁니다. 타협을. 비록 신령을 했지만은 을목은 신금에게 들어바치지 않는다. 왜? 개수로부터 보호받는다. 자, 금생수, 수생모, 소통, 즉 통간을 하기 때문에 을목은 뿌리가 잘리지 않았다. 개수도 무토로부터 합의될 것 같지만 신금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간목은 천간에 4개나 나타나는 것이 힘이 있다. 그렇다고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신왕, 제왕 사주다. 이렇게 되면 역시 부귀하다. 자, 그러면 신앙할 때 비견이 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토를 용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화토운이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맞았네. 팔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팔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해 보겠습니다. 팔자를 보는 재료는 오행이죠. 오행은 뭡니까? 5가지 행성? 행성? 별자리다? 이렇게 되면 사주를 잘못 봅니다. 자미두수도 아니고 왜 별자리가 나옵니까? 이 행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은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즉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양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양자다라고 했잖아요. 파워가 있으면 힘이 있다. 힘은 반드시 움직이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을 봐야 되겠죠. 천간은 동적이고 지지는 정적입니다. 동정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에너지가 움직이는 천간의 힘이 더 강하다. 그것이 뿌리만 있다면. 그래서 간목이 일단은 힘을 받았습니다.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견이죠.
비견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천간이 간목으로서 뒤덮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 법칙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팔자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가 붙습니다.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 운동 3의 법칙들이 팔자에서 그대로 다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첫째, 천간의 간목이 동적이다. 동정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두 번째, 뿌리가 잘리지 않았다. 세 번째, 진태의 길을 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 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술은 뭐죠? 신유술, 가을 운동이 끝났다. 금의 퇴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오는 운동은 수운동입니다. 해자 축입니다. 수진기입니다. 수진기. 그래서 비록 간목이 9월달이지만은 그 계절이 약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팔자가 온통 간목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천은 일기격입니다. 군왕의 팔자, 제왕의 팔자와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왕합니다. 간목이 왕격입니다. 종왕격입니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 왕자가 아닙니다. 왕할 왕자이지만 그런데 계절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가종왕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격이 되는 거죠. 기격도 되면서 목은 수운, 화운까지 좋죠. 왕이 순세운이고, 자 여기서 금과 토운은 왕기 역세하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에요. 수목운으로 나간다.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수 선생의 견해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논문을 쓰잖아요. 종격사주에는 진종이 있고 가종이 있습니다. 진종은 순도 100%의 순금입니다. 순도 100%의 순금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잘 안 버리죠. 가종은 뭡니까? 합금입니다. 합금.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고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격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월에서. 그런데 가종은 격에 변화가 있다. 어디서? 월에서.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대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을해 대운 순세, 병자 순세, 정축 순세인데 역세가 좀 들어와서 복잡했죠. 무진. 자, 진격으로 가는데 천간했던 무토가 바로 거슬립니다. 왕기 역세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토도 마찬가지. 기토와 무토는 뭡니까? 이 토는 재성입니다. 재성은 뭐죠? 돈과 여인을 뜻합니다. 처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35, 45 이 대운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논란. 돈과 관련해서 부정, 축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겪었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자, 여인으로 해서 중혼의 논란이 또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경진대운으로 왔습니다. 경진대운으로 오게 되면 이 진토와 원명에 있는 술토, 이 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술 중에 신금이 천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목청이 높아집니다. 토들이 어떤 목청을 높입니까? 나 이제 간목 너하고 안 놀래. 더 잘생긴 내 새끼인 경금하고 놀겠어.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어떤 격으로 바뀝니까? 경진대운에 제살,
태과로 바뀌어버렸죠. 그동안 나를 믿고 따랐던 이 토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와서 각경충하고 때립니다. 경금이 뭡니까? 골치 아프죠. 여기를 때리니까 간목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쓰러집니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뭔가 내 사남매가 다 당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살이잖아요. 살이니까 관제, 구설, 시비, 송사, 명예실추 등등이 나타나는데 내 사남매가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누굽니까? 전우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연고로, 어떤 원인으로, 이 토로 편제로 인해서 이 편제를 잘못 썼기 때문에 여기가 화가 나가지고 각경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계명년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건드렸어요. 스위치를 건드렸다. 자, 경진이 들어와서 묘를 만나게도 계수를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간목을 그대로 펄쩍 뛰어서 치는 게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으로 쳐야 되잖아요. 생을 해야 되잖아요. 통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진술충 해서 이 무토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바로 무게합하면서 스톱시킵니다. 작동을 했죠. 이 무토가 뭐니까 제잖아요. 편제잖아요. 편제가 스위치 역할을 해서 개수를 오히려 건드린 겁니다. 끌고 들어가니까 여기 있던 경금이 요때다 하고 치니까 바로 동하게 만든 요소가 진술충이란 말이에요. 충이 뭡니까? 충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간목은 뭘까요? 원국의 간목은 관성의 법칙이다. 왜? 천간으로 하늘로만 솟구치는 관성이 있는데 이 운에서 와가지고 받쳐주니까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뜻이죠.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묘목이 들어와서 원명에 있는 술토와 합을 하지 않습니까? 또 묘목은 목인데 토들을 다 제압하지 않습니까? 이때 술토가 났습니다. 이것은 순세운이죠. 여기도 순세우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봐버리면은 팔자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변화를 봐야 돼요. 요술합해서 화로 변합니다. 화도 순세운이잖아요. 아니죠. 원명에 있는 토들에게 화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토는 토생금해서 얘가 없으니까 이렇게 때리니까 최종적인 에너지가 경금이 작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풀이가 나온다. 내년에 갑진운으로 가면 어떨까요? 대단히 안 좋죠. 간목이 경금하게 얻어맞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뭐 그냥 관제구설이 바로 나타난 겁니다. 진토까지 나타났으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친은 왜 그러면 신축년에 돌아가셨을까요? 갑진백호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아서 백호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갑진일과 을미일생 그 부친이 세상 뜰 때 자산을 횡사 병은 쌓으니 와석종명 못하리라. 자, 단촌 이석영 선생님께서 출명가에 이런 걸 남겨놨습니다. 진중의 무토가 편제 부친인데 바로 직학을 한다. 직학 그건 못합니다만은 침투하는 겁니다. 땅으로 침투했어. 왜? 을목 뿌리가 침투해가지고 바로 이 무토를 뿌리를 내리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무게 합의돼서 꼼짝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신축년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경진대운의 신축년입니다. 토와 금이 완전히 살행을 해서 이 신금이 들어와서 간목을 팝니다. 이때 신금은 딱따구리라고 봐야 됩니다.
딱딱 우리가 나무를 후벼 파니까 가슴을 후비는 아픔이 있는데 축토가 와서 술토를 또 들이받습니다. 형살. 술중에 무토가 격발되는 겁니다. 무토가 축중의 개수와 합의돼서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은 염상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제목에 대해서 한번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령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간목이 천간에서는 여우입니다. 굉장히 약삭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생긴 것도 하간이 좁게 생깁니다. 간목이 물 옆에 있다가 사막에 있다가 왔다 갔다 펄쩍펄쩍 뛰면서 네 가지로 분신술을 쓰면서 다닙니다. 이 땅은 뭡니까? 재입니다. 재는 여인입니다. 인연의 변화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물상과 수령법으로 알 수가 있죠. 진토는 뭐죠? 자, 농토, 초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쟁기를 꽂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꾼 사주다라는 뜻입니다. 농부의 사주다. 농장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런 형태로서 사람을 이롭게 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풀리게 돼 있어요. 업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진중의 개수인 인성을 쓰고 있잖아요. 인수를 쓰는데 인수는 학도 되지만은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뭡니까? 편재잖아요. 편재는 현실입니다. 계산입니다. 계산된 종교를 하고 있다. 뭔가 내가 꿍꿍해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뭔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목 내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술토에 앉아있는데, 술토는 뭐죠? 종이, 도화지, 화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간목을 쫙 이렇게 붓을 가지고 진토로 갔다가 술토로 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바로 이것은 그림을 뜻합니다. 화가다. 그림에 조예가 있는 화가다. 서예도 되죠. 젊은 사람들, 요새 사람들 서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팔자를 다각도로 봤는데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